꼭 일본어 동사 플러스 오늘 두 번째 시간. 얘는 사실 제가 처음에 준비했을 때보다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더 어려운 표현이었구나를 새삼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쨌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사 플러스로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제 목이 명사 플러스 녹음할 때보다 좀 심각해졌죠. 하지만 저의 강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들으실 때 조금 참아주세요. 자, 사메루. 이 아이는 한자로 보자면 이거예요. 찰냉. 냉전시대 할 때 냉자. 그래서 사메루. 그 뜻은 차가워지다, 식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사메루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뭐 아무 생각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 제가 혼자서 독학을 했을 때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동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하나의 동사가 있는 이런 것들, 이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니 왜 굳이 이런 동사가 있을까? 그냥 쉬운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메루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떠올렸어요. 사메루 대신에 얘를 쓰면 되지 않을까. 즈메타쿠 나루. 조금 더 길어지긴 하지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표현들 그냥 조합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즈메타쿠 나루 그 구조를 봤을 때 즈메타이 나루 합쳐서 즈메타쿠 나루. 이형사의 부사 형태 그리고 동사 나루가 붙은 거죠. 직역하자면 차갑다 되다. 즈메타이가 차갑다기 때문에 요 같은 한자를 쓰는 거 보면 느낌 오죠? 다만 읽는 게 다르긴 하지만 자, 차갑다 되다. 차갑게 되다. 차가워지다. 뜻이 같아졌죠. 사메루 즈메타쿠 나루. 차가워지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만 만들면 이런 거 안 외워도 되겠다. 엄청난 깨달음이었죠. 예를 들면 스프가 사메다. 사메루를 외웠다고 쳤을 때 이런 문장 만들 수 있겠죠. 스프가 사메다. 스프가 식었다. 근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사메루 외우기 싫어. 그냥 얘 쓸래. 스프가 즈메타쿠 났다. 이거 괜찮아 보이죠? 실제로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거히가 사메루 마이니 넣은데 쿠다사이. 사메루를 외웠을 때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죠. 거히가 사메루 마이니 넣은데 쿠다사이. 커피가 식기 전에 마셔주세요. 근데 사메루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거 쓰면 되죠. 거히가 즈메타쿠 나루 마이니 넣은데 쿠다사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때 일본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고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바본가요? 그냥 이렇게 원래 알고 있는 기본 동사, 형용사만 써서 해결이 될 거라면 굳이 이 동사가 왜 존재할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특히 언어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언어라 함은 이상한 것들, 안 쓰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선택받지 못한 단어들, 표현들은 사라지게 되죠. 근데 살아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본어 같은 경우에 비슷한 표현들이 많으니까 아니 왜 일본인들은 쓸데없이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쓸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디테일한 뉘앙스를 주고 싶으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말인 즉슨 사메루의 자리를 요 즈메타쿠 나루가 모두 변환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메루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어를 심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단어를 외워서 끝내면 안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 그리고 다른 표현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학습하면 더 기억에 잘 남고 일본어의 재미를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은 보통 책에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하고 책을 찾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깨닫게 돼요. 또 많은 예문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그 뉘앙스를 캐치하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고로움을 감수하세요. 이거는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모든 표현들을 다 비교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모든 물고기를 잡아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두 표현 비교를 해보자면 교집합이 분명 많긴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 3회루 얘는 주로 따뜻했던 온도. 이건 물리적인 거겠죠? 그 온도와 감정. 그게 식었다. 그 결과물을 가리켜요. 근데 포인트는 원래는 그게 따뜻했어요. 원래 따뜻했다. 그게 느껴지는 어떤 사물, 어떤 단어. 그것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반면에 츠메타쿠 나루는 물리적인 온도, 그리고 태도가 차갑게 변했을 때 그거를 가리켜요. 여기에 감정적인 거는 없어요.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은 이 3회루에만 들어가 있고 태도는 츠메타쿠 나루에만 들어가 있어요. 물리적인 건 둘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자,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츠메타쿠 나루는 변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요 나루가 있잖아요. 이 나루라는 동사 자체가 어떻게 되다. 변화의 포인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츠메타쿠 나루의 뉘앙스에는 어떤 게 변화했다. 그 변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따뜻했냐 안 했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아까 3회루는 원래 따뜻했던 것만 가리키고 있다면 이 츠메타쿠 나루는 좀 미지근했든 그 온도 자체는 아예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뭐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거는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츠메타쿠 나루 변화. 3회루는 원래 따뜻했는데 지금 식었다. 결과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후유니 나루토 테가 츠메타쿠 나루. 정말 저도 그러한데 후유니 나루토 테가 츠메타쿠 나루. 겨울이 되면 손이 차가워져. 자, 츠메타쿠 나루. 이거는 괜찮죠? 반면에 3회루 붙여볼게요. 후유니 나루토 테가 3회루. 자, 요 두 표현. 한쪽은 안 돼요. 이쪽이 안 돼요. 사실 의미가 전달이 안 될 지경이에요. 테가 3회루. 일본 사람들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손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손이 막 따뜻한 이미지인가요? 물론 어떤 사람한테는 따뜻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정해진 온도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 태양, 누가 봐도 뜨거운 이미지죠. 불, 뜨거운 이미지죠. 근데 손은 그 이미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회루가 붙기에는 부족해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변화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츠메타쿠 나루가 베스트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쪽이 베스트. 3회루를 쓰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의미 전달조차 안 될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것도 명확해요. 가레노 타이도가 츠메타쿠 나tta. 분명 저번 주까지는 나한테 친절했는데 부장님이 바뀐 거죠. 가레노 타이도가 츠메타쿠 나tta. 그의 태도가 차가워졌어. 이 문장 3회루 넣어볼게요. 가레노 타이도가 사메타. 이것도 한쪽은 아예 의미 전달이 안 돼요. 3회루는 안 돼요. 왜냐면 타이도는 즉 태도는 이 츠메타쿠 나루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태도 관련된 거는 츠메타쿠 나루만 가능해요. 반면에 3회루만 되는 것도 있죠.
민나노 고흥가 사메다. 우리 좋았잖아. 증시 좋았는데 다들 이제 죽상인 거죠. 파란불이 켜져가지고 민나노 고흥가 사메다. 모두의 흥분이 식었어. 이 문장. 츠메타쿠 나루는 안 돼요. 왜 안 되죠? 감정은 3회로만 가능해요. 츠메타쿠 나루는 태도는 되는데 감정은 안 돼요. 흥미롭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거 이 츠메타쿠 나루로 이 3회로를 모두 바꾸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된다 라는 걸 깨닫고 그냥 외우기로 했어요. 일본어가 제게 뭘 외워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귀찮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면서 순순히 외우기 시작했더니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일본어랑 싸우지 마세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 딱 3개만 만들어 볼게요. 차가 식었어. 요거 쿠르마 아니죠. 마시는 차. 그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차가 식었어. 오차가 사메다. 자, 베스트는 사메루예요. 왜냐면 오차, 특히 일본 사람들의 이미지에서는 무조건 따뜻해요. 그게 식었다. 결과물. 그쵸? 근데 한국 사람의 이미지 아니면 이 예문이 여름에 쓰여졌다. 그때는 츠메타쿠 나루가 될 것도 같죠. 그래서 상황을 보고 문맥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오차가 츠메타쿠 났다. 이쪽은 반드시 안 된다 라고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 2개 다 되는 거예요. 오차가 사메다. 베스트긴 하지만 오차가 츠메타쿠 났다. 이것도 괜찮아요. 자, 반면에 겨울이 되면 바람이 차가워진다. 아까 그림 예문에 힌트가 있었죠? 겨울이 되면 후유니 나루토. 바람이 차가워진다. 여러분, 바람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 물론 따뜻한 바람, 봄바람도 있긴 하지만 그냥 바람의 이미지는 따뜻하진 않죠. 바람이 차가워진다. 가세가 츠메타쿠 나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장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요. 차갑게 된다. 변화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츠메타쿠 나루. 3회루를 쓰기에는 이상해요. 후유니 나루토 가세가 츠메타쿠 나루. 요게 베스트. 마지막, 그녀의 태도가 갑자기 차가워졌어. 자, 태도 한쪽만 가능하죠. 그녀의 태도가.彼女の 態度が 갑자기. 기운이 차가워졌어. 冷たくなった. 태도는 冷たくなる만 가능하죠. 반면에 감정, 고훈 이런 것들은 3회로만 가능해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彼女の態度が急に冷たくなった. 그래서 오늘 3회로 冷たくなる. 제가 과거 3회로를 좀 안 외워보고 싶어서 열심히 다른 길을 파봤지만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었다. 그때 생각이 나서 강의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본어는 깊게 파면 팔수록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나의 일본어 어휘가 늘어나고 구사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뻘짓들은 뻘짓이 아니에요. 다 공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목 관리를 좀 잘해서 돌아올게요. 자, 고생하셨고 전 또 찾아오겠습니다.